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미국은 1924년 1차 세계대전 참전 병사들에게 보너스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참전 보너스의 지급 시기는 1945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대공황으로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참전 용사들은 이 보너스, 즉 연금의 지급 시기를 당겨달라는 청원을 하려고 워싱턴에 몰려들었다. 이들은 보너스 원정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워싱턴에 몰려든 2만 5천여 명의 보너스 원정대에 대한 후보 대통령의 답변은 기병대 공격이었다. 당시 사령관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고 부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으며 야전사령관은 조지 패튼 소령이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들은 전장에서 무공을 쌓기 전에 먼저 미국 내 선배 군인들에게 총을 쏘는 것부터 시작했다. 패튼의 기병대가 먼저 보너스 원정대의 중심을 향해 돌격했고 이후 최루탄 공격을 퍼부어 보너스 원정대를 강가로 내몰았다. 호전적인 군인인 맥아더는 자신이 받은 명령을 매우 자기적으로 해석하여 군중을 해산하는 걸 넘어 아예 보너스 원정대의 야영촌을 싸그리 탱크로 밀어버렸다. 미국 내 예비역과 현역의 전투는 현역의 일방적인 대승으로 끝났고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와중에는 최루탄 공격으로 2명의 아기가 질식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있었던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역사적인 표차로 승리했다. 당시 루즈벨트는 48개 주 가운데 46개 주에서 승리했다. 루즈벨트의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자 보너스 원정대는 다시 워싱턴으로 몰려들었다. 루스벨트의 아내 엘리너는 거리에서 식탁을 차리고 그들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그들의 사연을 들어주었다. 보너스 원정대의 한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 후보는 군대를 보냈고 루스벨트는 아내를 보냈다. 자,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간 세월의 유가족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녹용의 효능을 그대로 녹용에서 추출되는 PLAG를 천연 복제한 록피드. 녹용의 PLAG 성분은 만병의 근원이 되는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가 록피드.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5월 30일까지 주중 5회 매일 한 병을 국민TV 청취자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신청 시 국민TV 조합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청은 주소창에 한글로 록피드 체험점 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록피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1시부터 2시 54분 50초 정도? 까지 뵙고 있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인용한 그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어디서 퍼온 건데요. 바로 에드가 후버라고 하는, 맞죠? 에드가 후버 맞나요? 대공황 시대에 불운했던 공화당 대통령의 이야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은 루스벨트 대통령,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의 중간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그렇죠. 1932년 선거를 앞두고 대공황이었죠. 대공황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가 호황이었죠. 호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과잉 생산이 되면서 더 이상 물론 공황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때 대공황이 가장 유명한 건데, 그러면서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삽시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였죠. 이때를 개척한 게 뉴딜 정책, 루스벨트의 당선 이후로 펼쳐진 건데, 그 전에 이런 조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후보 대통령이 그때 나팔수들 있죠. 나팔수들이 트럼펫으로 식사 시간을 알려주고 흰 장갑을 낀 하인들이 시중을 두는 그런 7코스로 구성된 그런 정찬을 매일 들었대요. 풀코스 요리죠. 7코스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왕의 풍모를 과시해 주는 것이 미국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이라는 신념에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그해 여름에, 32년 여름에 백악관 바깥에 이렇게 이 워싱턴에 전국에서 모인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모인 겁니다. 24년에 약속했던 병사들에게, 참전 용사들에게 약속했던 보너스, 이걸 45년으로 미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대공황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달라고 그런 겁니다. 25,000명이 모여서 이걸 청원했는데, 여기에 후보 대통령은 군대를 보낸 거죠. 공교롭게도 보냈던 사람들이 더글라스 메가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조지 패튼. 이야, 사령관이 메가더였고요, 부관이 아이젠하워였고, 야전사령관이 조지 패튼이었대요. 우와, 아이젠하워 아시죠? 조지 패튼도 많이 알려진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기갑사단을 앞세워서 독일군을 밀어붙였던 맹장 중에 맹장이었죠. 아이젠하워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메가더. 야, 메가더는 게다가 오버까지 했군요. 가뜩이나 저돌적인 패튼 소령이 기마대로 적진을 해집고, 그 다음에 메가더는 명령보다 더 오버해서 1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들을 밀어붙입니다. 아마 좌빨, 용공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물론 꼭 이 사건 때문은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의 대패, 48개 중에서 루스벨트가 46개 주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다시 이 보너스 원정대라고 나중에 알려지게 된 참전 용사들이 백악관 앞으로 왔습니다만, 그때는 군대를 보내지 않고 엘리노 루스벨트,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그런 퍼스트 레이디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그분이 나와서 커피를 타주면서 사연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몇 번의 기로가 있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처음에 진도체육관에 갔을 때 연단에 서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할 때 앞에 어떤 실종자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었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왜 이러시냐 이러면서 연단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이렇게 세우거나, 그런데 아주 당연한 듯한 표정과 자세로
연단이었고 곧이 서 있었죠. 그때 내려가서 같이 손을 잡고 울었으면. 또 생각나는 것은 그겁니다. 예, 불성실한 실권이 없는 총리가 와갖고 헛짓거리했을 때 격앙된 그런 가족들이 청와대를 가겠다고 도보 행진을 했죠. 진도대교까지. 그때 경찰을 보내서 막질 않고 우등고속버스 같은 걸 보내서 가족들을 서울로 오시게 했다면 어땠을까? 또 세 번째는 며칠 전에 버스를 타고 모인 가족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행진했을 때 몇 배나 되는 그런 경찰들을 삥 둘러서 땅바닥에 앉게 한 다음에 막아두지 않고 사정이 있어서 만나진 못해야겠지만 그래도 밤이라도 잘 보내시라고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부는 전제군주시대에 왕과 신하들로 이루어진 사람인지 아니면 21세기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그런 민주공화국의 내각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좀 자유롭긴 합니다만 그래도 국민TV는 지금 종일 방송을 채택하고 특히 뉴스를 시작하면서 언어의 표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친 표현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거친 표현을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 요즘 같은 경우에 정말 절감을 합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함께 오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오늘 익숙한 이름들, 미국의 장군들 이름 얘기 나오니까 이러저런 의견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쵸, 더글라스 맥아더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의 영웅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가 한반도에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했던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서 부딪혀갖고 전쟁이 한창 진행돼도 불구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그를 해임을 한 거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사실 더글라스 맥아더는 무지개 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유럽 전선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고요? 한 개 대대씩 각 주에서 모인 주별로 우리식으로 되면 도겠죠. 도별로 한 개 대대씩을 구성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8개 주였다고 치죠. 그럼 48개의 대대를 한 부대로 만들어갖고 자신이 사령관이 돼서 유럽 전선에서 용명을 떨쳤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태평양 전쟁을 맡아갖고 결국은 승리를 이끌게 되죠. 그러나 맥아더는 전과에 비해서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독 모자, 그리고 파이프, 선글라스, 자기 이미지 연출에 능했고요. 예를 들면은 상륙하는 그런 사진,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바닷물 상륙선에서 내어서 바닷물 첨벙첨벙 걸어 들어오는, 이것도 연출되었다는 유력한 얘기입니다. 연출되었다고 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월권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수도 많이 두고 그 결과로 나중에 한국 전쟁 때는 해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전쟁의 양상은 더 끔찍하게 변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끔찍합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은 바로 유럽 전선을 총괄하고 있었죠. D-Day라고 불렸던 노르먼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었고, 그렇죠?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와 더불어서 그런 연합군의 주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지 패튼 장군은 그 밑에서 군단급, 그러니까 3개 사단을 이끄는 그런 대단한 지휘관이었고, 특히 자신의 탱크 부대를 이용한 그런 스피드한 작전으로 독일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이 몽고메리의 그런 압력에 또는 간청에 또는 배려를 하느라고 연료보급을 좀 늦게 하면서 사실상 끝낼 수 있었던 44년 겨울, 1944년 겨울을 넘겨서 45년으로 5월달로 연장시켰다라고 조지 패튼은 그렇게 회고하기도 했죠. 물론 자신의 생각이겠지만요. 그 용맹한 장군의 이름을 딴 패튼이라는 전차가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M48, M46, M47, M48, M60 계열의 그런 전차 이름들이 전부 다 패튼이었었죠.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지금 패튼 전차가 많이 있습니다. M48 계열 아직 있고요. M47은 현역에서 거의 은퇴를 했습니다만 백령도나 이런 데서는 아직 해안포로 그러니까 고정대에 놓고 탱크를 움직이지 못하고 해안포로 쓰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철거했을 가능성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 선배 군인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이면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다크 신사님께서 올려주신 핵폭탄 이야기. 오랜만에 듣네요. 달빛 요정님 잘 계신가요? 라고 존네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 훌란 만남에 인사합시다. 좋아하셨군요. 저도 좋아했습니다. 문광님 오셨고요. 셋두리님 고맙습니다. 내가좋아님도 고맙습니다. 날토님도 오셨습니다. 날토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가 브로콜리 너마저의 울지마였습니다. 잠깐만요. 또 게시판 가볼게요. 사도 요한님께서 몽중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려주셨어요. 네. 나무의 뿌리님도 오셨고요. 혹시 맛없는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플리포더님.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잘 말리세요. 바삭하게 말린 다음 드셔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 맛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네의 사과는 말려 먹을 수도 없고. 제가 어렸을 때 건사과라는 것을 먹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었죠. 아버지께서 월남전 다녀오신 다음에 갖고 온 그러한 보따리 속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미친기타님 오셨고요. 쿨쿨님. 쿨쿨님 정말 오랜만에 출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냐시오님. 힘들게 한 주일을 버티고 계신 분들께 힘찬 노래 틀어주세요 라고 식사 후 무거워진 눈꺼풀을 겨우 버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명천재단주님, 병희님, 오늘은 세월호에서 희생하신 유가족 분들을 위하여 유가족 여러분 뒤에는 5천여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한다고 알려주세요. 과연 그럴까요? 5천만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보통 100만 학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5천만 명이 다 같은 뜻이 아니겠죠. 다 같은 뜻이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국민TV를 애정하고 함께 하신 우리 조합원들은 바로 유가족 분들의 바로 뒤에 계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꼴통아이티님, 노래 가사가 참 참담하네요. 그죠? 도토리. 달빛요정 역전 말로 없는의 가사는 이렇게 리얼합니다. 미친기타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어요. 2차 대전 영웅들이란 존재들의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실제란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름다워님 오셨고, 아름다워님 참 지난주에 같이 연극 봤었죠? 예, 잘 들어가셨었죠? UMC H2 몽달쌤님이 심청해 주신 거 들었습니다. 찌짤치다님, 무릎 꿇은 분 실종자 가족 맞나요? 맞지 않겠습니까? 실종자가 아니라는 지금 증거도 없는데. 연출이건 아니든 누가 무릎 꿇고 있으면은 당장 내려가고 이렇게 세우거나 같이 무릎 꿇는 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멀뚱히 쳐다보면서 말이죠, 위에서. 참. 사도 요한님, 편파 안 되고 욕 안 된다고. 아닙니다. 저는 편파 방송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제 기분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정보를 취합하거나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무슨 뉴스 진행자는 아니지만, 왜? 편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일보를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으르면서 탈출님, 국민TV에 저희 6학년 아들이 관심이 많답니다. 늘 응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에서는 안 그랬습니다만 원래 선박사고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입니다. 국민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TV가 안 그러면 손병현 지금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기념관으로 세월호를 놔두자. 세월호 인양 후 선체 버리지 말고 추모관 건립해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사연 모두 모아서 언제든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국가의 실수와 언론의 문제도 모두 정리하고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와이 진주만 앞바다에 그렇죠. 진주만 거기에 전함 하나가 거대하게 바닷속에 가라앉은 채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리조나라고 하는 전함.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전함의 시대였습니다. 전함은 뭐냐면은 커다란 대포가 많이 달려있는 그런 배였죠. 엄청난 크기였어요. 그러나 태평양 전쟁 중기부터 해서 항공모함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는 그 항공모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양 전력의 그런 잣대가 될 만큼 대단한 겁니다. 참고로 항공모함을 3척 이상 운영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무려 10척이 넘는 원자력 핵 항공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자 붙으면은 후덜덜 하잖아요. 원자력자 붙으면 말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 전함 아리조나호, 당시 미국의 전함들은 각 주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우리가 천안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군에는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을, 어떤 경우에는 도시 이름을, 어떤 경우에는 뭐 도 이름을 이렇게 대기도 하죠. 참고로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나대용함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잖아요. 천안함은 구축함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구축함 KTX-3, KTX래 참. 하여튼 커다란 그런 구축함에는 위대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나라를 구한 그런 급의.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아리조나호가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삽시간에 가라앉아 엄청난 급소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일본의 비행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 수장된 목숨만 1000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피해죠. 그 배를 미국은 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만 가라앉은 게 아니었고 수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건져 올리지 않고 그 위에 기념관을 지었죠. 세월호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지금의 정부 형태,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같아서는 이 배를 인양해서 기념관으로 만들겠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미디어 협동조합 CMS 회원 확대 캠페인 멘트 하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방송을 꿈꾸시나요? 공정 언론의 꿈 어떻게든 실현하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조합비 자동 이체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대문의 출자금 및 사용료 납부 안내 화면이 또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다 간편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44-0933 또는 02-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우리 조합원이 4만 명이 넘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5만 원 이상 출자하신 분은 2만 5천 명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월 시청료 11,000원 이상을 내는 분은 훨씬 적습니다. 예. 훨씬 적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월 일정액을 내면서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 경영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중에 그 광고나 이런 걸로 벌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 협동조합이 나중에 뭐 쇼핑몰을 운영한다던가 등등의 수익 사업, 물론 조합원들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종잣돈과 인력이 필요한데, 그렇죠. 인건비가 참 큽니다. 물론 지하 그리고 6층, 9층 임대료 같은 것도 큽니다만 방송 제작을 하려면은 제작비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금 차지하는 위치가 참 많죠. 비중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데 돈을 별로 안 쓰고 지금 있는 인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출연자에게 출연료 주는 것, 이거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 CMSO 회원 확대 캠페인 멘트를 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컨트리 리듬은 원래 미국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미국의 뽕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국 서민들, 네, 미국 서민들이 좋아하는 말 달려가는 느낌 있죠. 장자기 자기 장자기 자기. 그쵸. 미국은 넓으니까 말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 뽕짝은 어떻습니까? 걸음걸이랑 비슷하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국토가 이렇게 넓고 말을 타고 다녔으면은 아마 우리 서민들의 음악은 컨트리와 비슷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매일매일 한두 곡씩 함께하는 세월호 추모곡. 세월호 추모곡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여튼 세월호 국면에서 나왔던 노래들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이쯤 되니까 이 정도로 시니컬 곡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2주 전만 해도 정말 슬픔에 겨워서 이런 풍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신이었죠. 게시판 가볼게요. 무인기 때문에 오늘 또 소동이 일어났었군요. 무인기. 청계산 자락에서 발견됐다고. 와,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문짝이었다고요. 이거 참 그야말로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랐는데, 제일 놀란 분은 역시 그걸 최초로 발견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제보했으니까. 예? 근데 웃음거리가 됐으니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약간의 보상을 기대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어저께부터 그렇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라는 자가 막말을 하고, 사실 절대로 막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그야말로 그 단체를 대표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체의 격을 위해서도, 그 단체가 얘기하는 그런 바의 전달을 위해서도 절대로 막말해서는 안 되겠죠. 근엄하게 지나치게 근엄한 단어 쓰면서 쓰는 것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약간의 위트 같은 건 참 환영합니다만, 그래서 옳은 말과 위트 있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는 소위 명대변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카운터 파트너인 북한의 군부를 자극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그럼 뭐겠습니까? 속내는 이거죠. 선거 한 달 더 남았는데 우리 죽겠어. 북한아, 좀 도와줘. 어? 북한 대변인, 그 알잖아. 아이씨. 내가 입 씻고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우리 보수도 그냥 있지 않을 거야. 알잖아. 장사 하루 이틀 했어. 6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니까 알았지? 예. 북한에서는 기대에 부응해서 엄청난 그 말에 보복을 또 해왔죠. 마치 난가북을 보면은 핑퐁 있죠, 핑퐁. 탁구를 이렇게 치면서 라켓 한번 닿을 때마다, 상대방의 라켓에 닿을 때마다 공이 커지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주제에 지금 오늘 뭡니까? 국방부에서는 북한의 그런 논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XXS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 2부는요. 수요일 2부는 그렇습니다.
물뚝심송과 함께하는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지난주까지는 이화장과 그 안에서 기거했었던 이승만, 그리고 역사의 라이벌이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한 해방 전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얘기했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잡은 권력을 가지고 그가 추악한 독재자의 길을 걸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와 카메라를 아마 부산 쪽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